즉시 행동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저림과 감각 이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3가지 채소가 있습니다. 혹시 다리가 저리거나 잠긴 듯한 감각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특별한 이유 없이 다리의 무거움이나 붓기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이러한 원인이 식단 속에 있을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건강식으로 인식되는 채소들조차 저림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흔히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는 음식이 오히려 혈액순환에 해로운 성분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건강을 위해라고 생각하여 꾸준히 먹고 있던 음식이 오히려 신경을 자극하고 손발끝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발 저림과 감각 이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15가지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니 핵심 내용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15가지 음식 중 3가지가 채소로 분류됩니다. 발 저림과 붓기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피해야 할 3가지 채소와 그 외 음식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과다 섭취 시 혈액순환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식단에서 빼야 할 음식이 무엇인지 알 준비가 되셨나요? 발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끝까지 시청하시고 작은 변화가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째 한몫 베이컨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아침 식사와 다양한 요리에 인기 있고 풍미를 더하는 식재료이지만 발 저림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 이유는 베이컨이 포화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유난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 2가지 성분은 모두 혈액순환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베이컨의 나트륨은 체내 수분 저류를 촉진하여 혈관 내 압력을 높이고 말초 혈액순환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혈관을 아주 작은 통로라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 안이 좁아진다면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 함량이 지나치게 높은 음식을 섭취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또한 순환뿐만 아니라 포화지방도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결국 동맥이 막히거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혈관 관련 문제나 신경병증에 취약한 사람이 정기적으로 베이컨을 섭취하면 이러한 퇴행성 질환의 진행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베이컨을 어떻게 조리하는지도 중요합니다. 기름에 조리할 경우 더 많은 해로운 지방이 음식에 추가되어 문제가 더욱 심해집니다. 이 음식을 꾸준히 식단에서 제외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베이컨을 더 건강한 대체 음식으로 바꾸는 것이 처음에는 쉽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순환 개선과 저림 완화라는 점에서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위험한 식품이 베이컨 외에도 많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4번째 패스트푸드나 간편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공 햄버거는 발의 무감각 증상을 겪는 사람들에게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이 다량 함유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화학 첨가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염증은 순환장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체내 염증은 혈류를 저해하여 손발의 저림이나 무감각 증상이 더욱 자주 발생하게 만듭니다. 이 햄버거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첨가된 소금으로 인해 체내 수분 저류가 심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이나 손 등의 말단 부위에 부종이 생기고 불편한 압박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단순한 간식이 발 저림의 원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울러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첨가되는 방부제와 기타 첨가물들은 신체 기능을 방해하고 혈액순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체내 독소가 쌓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석 혹은 냉동 햄버거에 주로 들어있는 트랜스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이런 불균형은 혈관 건강에 큰 해를 끼치며 혈관 폐색 위험을 높이고 말초의 무감각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공된 버버를 기름기가 적은 고기와 신선한 재료로 직접 만든 홈메이드 대체 식품으로 바꾸는 것은
건강을 위해 간단하면서도 매우 유익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버버의 섭취 빈도가 높아질수록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이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손이나 발끝이 저리거나 마비되는 증상이 있다면 불균형한 식단으로 인해 이러한 증상이 어떻게 악화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체는 식단 선택에 직접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13번째, 냉동 피자. 만족스러운 식사를 위해 보편적으로 즐겨지는 선택입니다. 맛있고 실용적이며 휴식할 때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냉동 피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특히 발의 마비 증상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대화의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제품은 나트륨, 보존제, 그리고 포화지방 함량이 높아서 혈액순환이 좋지 않거나 팔다리의 붓기 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냉동 피자에 포함된 높은 나트륨 함량은 체내의 수분을 저장하게 하고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팔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식사를 한 뒤 발이 무겁고 붓는 불편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신체가 과도한 소금을 조절하려고 수분을 저장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루가 끝날 무렵 저림과 마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트륨 외에도 이 제품들의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사용되는 보존제는 신체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들은 미묘한 염증 반응을 유발하며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말초신경병증, 발의 마비 주요 원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을 완료했습니다. 그 문제는 그 지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급한 반죽과 치즈에 포함된 포화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혈관을 막히게 합니다. 빠르고 간편한 저녁 식사가 장기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집에서 신선한 재료와 적은 소금으로 피자를 직접 만들어 먹는다면 더 건강하고 맛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통밀 반죽을 사용하고 신선한 채소를 넣으며 저지방 치즈를 선택하면 건강한 혈액순환을 유지하면서도 식욕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텀목 12 인스턴트 스프는 매우 높은 나트륨 함량으로 인해 큰 우려를 낳습니다. 한 번만 먹어도 하루 번잔 소금 섭취량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체액 저류가 발생해 손발이 붓고 말초 순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체내에서 혈중 염분 농도를 맞추기 위해 물을 저장하려 한다는 사실은 종종 간과됩니다. 이런 축적 현상은 혈관에 압력을 가해 말초로의 혈류를 방해하고 저림과 따끔거림과 같은 증상을 유발합니다. 인스턴트 스프의 또 다른 문제는 화학 첨가물과 보존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물질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미묘하게 염증을 일으켜 혈액순환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이러한 만성염증은 말초 신경병증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저림 증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들의 존재는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몸 안에 미묘하게 염증을 유발하여 혈액순환을 더욱 나쁘게 만듭니다. 이러한 만성염증은 말초 신경병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발의 감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게다가 이러한 스프들은 일반적으로 영양소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영양가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하지 못할 뿐더러 신장과 감과 같은 장기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 체액, 저류 및 부종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거나 발이 저린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특히 주의해야 하며 이 제품들을 정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발 건강에 가장 좋지 않은 3가지 채소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11. 시판 케이크 및 케이크 믹스. 오븐에서 구워진 케이크의 유혹적인 향기는 누구에게나 매력적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실용성과 편리함 때문에 많은 이들이 시판 믹스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편한 선택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발저림 등 감각 이상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시판 케이크와 믹스에는 정제된 설탕과 수소화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혈액순환 장애의 주요 원인입니다. 설탕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 결과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을까요? 높은 혈당은 혈관에 장기적인 손상을 주어 사지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이 감소는
특히 발에서 따끔거림과 무감각의 감각을 현저히 증가시킵니다. 또한 이러한 혼합물에 포함된 경화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혈관 건강에 해로운 조합을 만듭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조합은 동맥의 폐색을 촉진하여 순환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그 결과 부종이 증가하고 따끔거림이 심해지며 팔다리의 무감각이 눈에 띄게 악화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제품의 보존제와 인공향료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몸속의 숨은 염증 과정을 악화시키는데 이는 순환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경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염증이 말초신경에 영향을 미치면 무감각의 감각이 보통 더 뚜렷해집니다. 걱정할 필요 없이 케이크를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답은 통곡물, 설탕을 줄이고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 같은 건강한 오일로 만든 홈메이드 버전에 있습니다. 시판 감자튀김 맛있고 풍미가 가득하며 아주 매력적인 감자튀김은 간식 모임, 편리한 식사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발의 무감각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 간식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은 질 낮은 오일에 튀겨질 뿐만 아니라 트랜스 지방과 나트륨이 많이 함유되어 혈액순환에 우려스러운 조합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맛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사용되는 소금은 체액 저류를 촉진하고 이로 인해 부종이 커지며 혈관에 추가적인 압박이 가해집니다. 식사 후 프렌치 프라이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했을 때 발이 붓는 현상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이것은 체내 나트륨 수치가 높아졌다는 신호입니다. 또 다른 우려되는 점은 튀김 시 사용하는 기름을 재사용하는 습관입니다. 같은 기름을 여러 번 가열하면 유해한 화합물이 발생하여 염증을 유발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염증은 말초신경에 영향을 미쳐 저림이나 무감각 같은 느낌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프렌치 프라이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를 하루 종일 구워 먹는 방식을 고려해보세요. 가열된 기름은 유해 화합물을 만들어 염증과 혈액순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말초신경이 영향을 받아 저림과 무감각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지키면서 프렌치 프라이의 크래빙을 해소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고 최소한의 기름이나 무기름 그리고 천연 조미료만 추가하는 방식이죠. 이러한 방법은 해로운 지방 섭취를 줄이고 혈액순환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곧 발저림을 악화시키는 가장 해로운 채소 3가지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9번째, 한복 과자류 및 가공 설탕 제품. 색상도 화려하고 달콤하며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사탕이나 기타 가공 과자는 발저림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특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 간식에 들어있는 정제 설탕과 화학 첨가물은 소량 먹을 때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정기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혈액순환 문제와 신경 건강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설탕이 많이 함유된 사탕이나 가공된 단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이러한 갑작스럽고 지속적인 혈당 증가는 혈관벽을 손상시켜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비효율적으로 만듭니다. 그 결과 신체 말단 부위의 혈액 공급이 감소하여 발에서 저림과 무감각이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고혈당은 특히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거나 이미 진단받은 사람들에게 신경병증의 발병을 촉진하는 요인이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제품에 포함된 화학 첨가물과 인공색소입니다. 이들은 체내 염증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말초신경의 건강도 해칩니다. 신경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 영양분이 부족하면 뇌로 전달되는 전기 신호가 방해받아 저림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많은 사람들이 빠른 만족을 얻고자 하루 중 자연스럽게 이러한 군것질거리를 자주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건강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더 건강한 대체품도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신선한 과일, 적당량의 다크 초콜릿, 그리고 설탕을 줄인 홈메이드 디저트 등은 혈액순환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미각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사탕이나 가공된 음식을 고르기 전에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이 건강, 특히 발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번째, 일반 혹은 다이어트 탄산음료는 빠른 식사와 함께 자주 곁들여 마시는 청량하고 거품이 나는 음료입니다. 그것은 가장 널리 소비되는 음료 중 하나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에서 종종 간과됩니다. 발의 저림을 경험하는 것이 일반형과 다이어트형 모두에 의해 악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음료에 들어있는 당분, 인공 감미료, 산 등이 혈액순환과 말초신경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이 자주 간과됩니다. 일반 탄산음료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당분 함량입니다. 한 캔만으로도 권장 섭취량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과잉 섭취는 혈당 수치의 변동을 야기의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에 해를 끼치고 산소와 영양분이 손발끝까지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부족한 순환이 발 저림과 감각 이상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발이 고통받고 있어도 혈액순환이 충분히 닿지 못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다이어트 탄산음료가 더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히려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음료에 들어있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등의 인공 감미료는 이러한 위험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료에 포함된 인공 감미료, 예를 들어 아스파탐과 수크랄로스는 체내 염증 반응을 증폭시키고 신경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따끔거림과 같은 감각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감미료는 뇌를 혼란스럽게 하여 포도당 조절에 영향을 주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맥주는 휴식과 사회적 교류의 수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발의 감각 저하를 경험하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음료의 섭취가 예상보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맥주에 함유된 알코올은 혈액순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말초신경병증과 같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 이 질환은 손발끝의 저림과 감각 감소의 주원인입니다. 알코올을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혈관이 확장되어 따뜻함과 이완감을 느낄 수 있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감각은 반동 효과를 감추고 있습니다. 혈관이 확장된 후에는 다시 수축하게 되어 혈류가 방해를 받아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발로 가는 혈액순환이 더 어려워져 부기, 따끔거림, 감각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알코올 섭취는 장기간에 걸쳐 말초신경에 직접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자주 섭취할 경우 그 위험이 커집니다. 이른바 알코올성 신경병증은 감각 상실, 화끈거림, 근육 약화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진행은 그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맥주에는 탄수화물과 당분이 함유되어 있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당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 혈액순환에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맥주를 마시면 몸이 탈수된다는 것입니다.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하여 체내 수분을 배출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혈액이 더욱 끈적여지고 이는 순환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친구들과 여가 시간을 즐기는 사람들의 경우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맥주 대신 무알콜 음료나 아이스티, 천연 주스를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맥주를 완전히 끊기 어렵다면 특별한 날에만 마시고 그 사이에는 물을 함께 마셔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제 상위 3가지 항목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곧 발 건강에 그다지 좋지 않은 채소들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6번째 항목 밀크 초콜릿은 많은 이들에게 따뜻함과 달콤한 만족감을 주는 기분 좋은 경험을 선사합니다. 밀크 초콜릿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인기 있는 과자인데 혈액순환이나 발 저림 문제에 있어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입맛은 당기지만 밀크 초콜릿에는 당분과 포화지방이 많아 함께 섭취할 경우 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밀크 초콜릿의 높은 당분은 혈당을 빠르게 증가시킵니다. 그 결과 혈관에 악영향을 미치고
말초신경의 염증을 유발하여 저림 및 감각 둔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순환계를 흐르는 강에 비유해 보세요. 설탕 농도가 과도하면 강의 점도가 높아져 흐름이 느려지고 그 결과로 중요한 영양소가 말단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포화지방은 해로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동맥 내에 지방 플라크가 쌓이게 하여 혈류를 막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더욱 저해되어 손발 끝까지의 순환이 나빠집니다. 순환 문제의 심각성은 감각저하, 저림 같은 증상의 감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널리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는 우유 초콜릿의 달콤함과 풍미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과하게 섭취하게 되는 점입니다. 딱 한 조각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한 판을 다 먹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런 무의식적인 과도한 섭취는 습관이 되면 해로움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모든 초콜릿이 나쁜 건 아닙니다. 특히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적당히 즐기면 순환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차이는 바로 구성에서 비롯됩니다. 다크 초콜릿은 설탕이 적고 해로운 지방이 최소화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건강에 더 유리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욕구가 생길 때 잠깐의 만족을 위해 순환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건강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작은 변화일 뿐입니다. 하목 5팀 빵과 정제된 빵류, 프렌치 바게트나 부드러운 흰 식빵은 겉보기에 해로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발 저림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의외로 크고 미묘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제된 밀가루로 만들어진 이 제품들은 제조 과정에서 상당수의 섬유질과 영양소가 제거되어 혈류 내에서 빠르게 설탕으로 전환되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점이 저림 현상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모든 부분에서 연관이 있습니다. 높은 혈당 수치는 혈관에 손상을 주고 순환을 방해하여 말단 신경의 저림과 부기를 악화시킵니다. 흰빵을 자주 섭취하면 빨리 흡수되는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고 결국 인슐린 수치와 몸속 염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미묘한 염증, 흔히 간과되는 말초신경에 영향을 주고 혈액과 영양분이 발까지 전달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또한 정제빵의 섬유질이 부족하면 소화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순환 문제도 악화시킵니다. 섬유질의 당 흡수를 조절하지 못하면 혈당 수치가 갑자기 치솟고 이는 혈관을 압도하며 저림이나 부기 같은 증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답은 빵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곡물과 씨앗이 함유된 통곡물빵은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고 건강한 순환을 돕는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한 계란이나 흰 치즈와 같은 저지방 단백질을 식단에 포함하면 포만감의 지속 시간을 높이면서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빵집을 다시 방문할 때 흰빵 선택을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발 건강에 큰 이점을 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산업용 아이스크림은 시원하고 맛있어서 특히 더운 날 견딜 수 없을 만큼 유혹적입니다. 그러나 발에 무감각증을 겪는 사람들에게 이 차가운 간식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제된 설탕, 트랜스지방, 화학 첨가물이 포함된 이 제품들은 전반적인 건강에 위험을 주며 혈액순환과 말초신경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스크림에 많은 설탕이 들어있으면 혈당 변동이 커져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혈액이 팔과 다리 끝부분까지 도달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저림이나 무감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용 아이스크림에 흔히 포함된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동맥에 플라크가 쌓이도록 유도합니다. 동맥이 좁아지면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산소와 영양분이 발로 전달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 결과 발이 붓고 무겁게 느껴지며 지속적인 무감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점은 첨가물 사용과 동맥 플라크 형성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동맥이 좁아지면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산소와 영양분이 발로 운반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됩니다. 결과 부어오르고 무겁게 느껴지며 지속적인 마비 감각을 동반하는 발,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아이스크림의 색상과 맛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제와 인공 색소입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체내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순환장애와 관련된 증상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아이스크림의 낮은 온도 때문에 일시적인 혈관 수축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혈관 수축은 혈관이 좁아져서 일시적으로 순환이 방해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전히 맛있는 달콤한 간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즉, 정제된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천연 과일과 요구르트로 만든 수제 아이스크림 등 더 건강한 대안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버전은 단맛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에 유익한 필수 영양소도 제공합니다. 이제 과다 섭취 시 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 가지 채소를 공개할 때입니다. 세 번째 항목 시금치는 영양가가 높은 식품으로 여러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특정 개인, 특히 발의 마비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경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시금치는 철분, 섬유질, 비타민이 풍부하지만 동시에 옥살산염 함량이 높아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순환 문제와 체액 저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발마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옥살산염의 증가로 인해 혈관 건강이 악화될 수 있고 혈액순환 장애가 심화되면 발의 마비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금치를 과다 섭취할 경우 이러한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옥살레이트는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작은 결점체를 형성하는데 이는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체내 수분 배출을 어렵게 만들고 팔다리의 부종을 유발하여 저림이나 무감각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시금치와 같은 음식을 섭취한 후 발이 붓는 현상을 경험했다면 이는 체내에서 해당 성분이 효과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항문고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시금치에 들어있는 높은 비타민 등 수치가 약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혈액 응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순환장애와 무감각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의 수분이 정체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팔다리에 수분이 쌓이면 신경과 혈관에 압력이 가해져 혈액순환이 방해받고 불쾌한 저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금치를 완전히 식단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익힌 시금치를 식단에 포함하면 식물 내 옥살레이트 수치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녹색 채소의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은 필수 영양소를 얻으면서도 몸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양가가 높은 식품 중 하나로 널리 인식됩니다.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이 채소는 균형 잡힌 식단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식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발 저림 증상을 겪는 사람들은 이 채소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특히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경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비타민 K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혈액 응고에 영향을 미쳐 순환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분이 신체의 말초, 즉 발까지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부종의 증가, 지속적인 저림,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마비감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성분이든 과도하게 존재할 경우 혈액 응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순환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혈액 순환이 저하되면 산소와 영양분의 말초 전달이 방해받으면서 발의 부종이나 저림, 마비 같은 증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혈관을 복잡하게 얽힌 고속도로망으로 생각해보면 혈액이 쉽게 응고된다면 이 통로에서 정체 현상이 자주 일어나 발로 가는 혈류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 K뿐 아니라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이트로겐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을 과다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갑상선 균형이 깨지면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저림 증상과 감각 이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에 무거운 느낌이 들고
브로콜리를 자주 많이 섭취한다면 그 빈도를 점검해 보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십자화가 채소와 마찬가지로 브로콜리는 일부 사람들에게 특히 생으로 많이 먹을 때 치액 저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치액 저류는 말초 신경을 압박해 발의 저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로콜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브로콜리는 적당히 섭취할 경우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과도한 영양소 섭취를 피하기 위해 접시에 다양한 잎채소와 야채를 골고루 담아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우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적정 섭취량에 대해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첫 번째는 근대입니다. 리스트의 마지막으로 스위스 차드에 관한 중요한 주의를 덧붙입니다. 이 채소는 시금치와 유사하게 시기의 섬유, 비타민 A, 세카, 그리고 칼슘과 같은 필수 미네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 저림을 경험하거나 체액 저류,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특히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스위스 차드가 가장 적합한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요 위험 요인은 스위스 차드에 함유된 옥살레이트의 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체내 칼슘과 결합하여 작은 결정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혈액순환이 방해받고 체액 저류가 축진됩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발과 같은 사지에 체액이 고이면 부종이 생기고 이로 인해 신경과 혈관이 압박을 받아 저림이나 무감각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대는 브로콜리나 시금치처럼 비타민과 풍부하며 옥살레이트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은 이 비타민이 약물의 효과를 약화시켜 혈전 형성 위험을 높이고 혈액순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결과로 사지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저림 증상이 더 자주,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종 자체도 불편함을 유발하며 말초신경에 압력을 가중시켜 저림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근대를 식단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할까요? 그건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과 조리 방식에 있습니다. 근대를 적절히 조리하면 옥살레이트 함량을 줄여 더욱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 동안 다양한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면 특정 영양소의 과다 섭취를 피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발 저림 증상이 있으면서 근대를 자주 섭취한다면 자신의 몸에 나타나는 반응을 관찰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를 위해 더불어 일주일 동안 다양한 잎채소를 포함하는 것은 특정 영양소의 과잉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발의 저림 증상이 나타나고 식단에 스위스 차드를 자주 포함한다면 신체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건강 전문가와 상담하여 식단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식단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전반적인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초점을 맞춘 고품질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채널의 목적은 여러분이 더 건강해지고 삶의 질을 높이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돕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현재 화면에 표시된 영상에서는 근육 힘을 강화하는 10가지 식품을 소개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화면을 클릭하여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